안녕하세요. 소설 하다의 25번째 시간 인사드립니다. 네, 여러분, 이거를 지금 찍고 있는 날짜는 추석 연휴가 한창인 시간인데 다들 추석을 어떻게 보내고 계실지 모르겠어요. 보통 추석 연휴란 게 뭔가 이제 가족끼리 다 같이 모여서 조금 공동체적이고 사회적인, 소셜적인 어떤 나날이라고 많이들 떠올리는데, 근데 저는 추석하면 좋은 게 약간 모두가 빠져나간 빈자리? 저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거든요. 제가 이제 추석이라고 해서 다른 친척분들이나를 많이 안 뵈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추석 때가 되면은 평소에 북적이던 곳도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서 조용해지죠. 그리고 그때 혼자 남았을 때 기분을 저게 좀 약간 이상하지만 고독하긴 하지만 좋아하는 편인데 그게 약간 독서할 때 기분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 혼자 조금 떨어진 공간에 있다는 느낌. 그리고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그런 추석에 그런 뭔가 모두가 다른 사람들과 친척들과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러 갔을 때 나 혼자 남아있는 내가 읽을 만한 딱 좋은 소설. 하필 또 그렇게 골라졌네요. 그 소설을 가져왔는데요. 오늘 얘기해볼 소설입니다. 바로 장재희 소설가님의 밤과 낮이라는 단편 소설집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두껍지가 않고 상당히 얇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단편 소설이 3편 수록되어 있는 소설집이에요. 그래서 딱 봤을 때 되게 이런 어떻게 보면은 여유로운 휴일이나 조금 늘어지고 싶은 어떤 연휴 동안에 읽기에는 딱 좋은 분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내용만큼은 그렇게 가볍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 소설을 읽고 제가 느끼는 어떤 인상을 이미지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원래 그럴 때 있죠. 되게 여유로운 오후, 한 오후 3시 정도 될까요? 그럴 때 조용한 실내, 아무도 없고 조용한 실내에 불 꺼진 상태에서 바깥에서 미약한 오후의 햇살만 쓱 들어오고 창가로 걸어가면은 바깥에서 들려오는 새소리 혹은 차가 지나가는 소리, 바로 창문을 넘어서면 진짜 지척에 있는 사람들, 지척에 있는 존재들이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멀리서 느껴지는 그런 모든 것들, 그 풍경들을 바라볼 때의 기분. 여러분 그러실 때 뭔가 있지 않나요? 잠시 동안 저들의 일상에서 벗어난 것 같은 그런 느낌. 이 소설이 자아내고 있는 분위기가 저는 전반적으로 그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분명 일상의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일상으로부터 한 발자국 떨어져 있다는 게 굉장히 특징이었습니다. 우리가 소설에 대해서 분명 나눌 때 2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소설이 있는가 하면은 두 번째로 어떤 사건이 지나간 후에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소설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 장재희 소설가님의 밤과 낮, 이 소설집은 후자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혼자 남겨졌을 때, 여기서 중요한 건 혼자 남겨졌을 때 그것을 뭔가 곱씹을 때 생기는 이야기에서 다루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여러분들 생각할 때 좀 이렇게 뭔가 잔잔하고 좀 잔잔하지만 살짝 좀 나른하고 지루한, 나쁘게 말하면 지루한 이야기인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전혀 그렇지가 않았어요. 이때 좀 제가 인상 깊게 읽은 포인트가 있는데 일단은 맞아요. 그 문장이 되게 가지런하긴 해요. 그러니까 문장의 길이도 그렇고 우리가 문장을 보통 리듬이라고 쳤을 때 형식적인 리듬으로 치면은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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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뚜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정상 상황인 것 같은, 우리가 바이칼 시그널이라고 하나요? 그 병원에 가면 뚜뚜 이런 거잖아요. 이것처럼. 근데 이게 정상이 아니면 삐삐삐삐 막 그러고 막 이렇게 들쑥날쑥 거리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런 거 따지면은 뚜 일정해요. 문장이 형식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문장이 서로 숨이 한 번도 차지가 않아요. 숨이 골라요. 되게
숨차지가 않고 항상 안정적이에요. 갑자기 도약을 하거나 갑자기 뭔가 표 이렇게 자기가 개성적으로 뭔가를 돋보이거나 재치를 보이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지런하고 그것만 보면은 잔잔한데, 그런데 이상하게 문장과 문장의 화학작용이랄까, 전 여기서 좀 매력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긴장감이 느껴져요. 긴장감이.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지도 않는데 긴장감이 느껴져요? 네, 긴장감이 느껴져요. 그러니까 문장 가지고서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개도봉박두 이렇게 하거나 행가리를 되게 도발적으로 하거나 이런 게 없는 소설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정적으로 짜여 있는데 그런데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인상 깊게 읽었어요. 저는 이 소설을 읽으면서 그런 표현도 떠올랐거든요. 제가 어디서 봤는데 극적 아이러니, 그러니까 극에서 등장하는 아이러니, 어떤 기법에 대한 건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은 두 사람이 되게 평온하게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뭐 저녁 식사를 하고 있어요. 평온하게. 그런데 이 테이블 아래에 시한폭탄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누구만 볼 수 있냐? 우리 관객만 볼 수 있는 거죠. 그 등장인물들은 이 시한폭탄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죠. 이렇게 작품 속에서 정보의 어떤 불균형이 생길 때 극적 아이러니가 생긴다. 그러면서 긴장감이 저거 언제 터지지? 근데 이 사람들은 되게 평온해. 이 사람들도 이걸 알면은 긴장감이 덜할 수 있는데 분위기는 평온한데 우리는 알고 있어. 그때 생기는 게 극적 아이러니인데, 저는 뭔가 이제 극적 아이러니에서 생기는 어떤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이 경우에는 무슨 일이 생길지 알고 있는 자는 누구인가 했을 때 독자는 아닌 것 같아. 독자도 뭔지 몰라. 근데 뭔지 모르면서도 되게 긴장하게 되는? 작가는 알고 있을까? 여기 등장하는 등장인물들은 알고 있을까? 사실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른다면서 긴장을 하게 되죠. 그런데 잘 모른다면서 긴장하게 되는 것, 이것이 또 하나의 포인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기 안에서 등장하는 어떤 단편 하나 중에 모티브가 타이타닉에 대한 얘기가 나오거든요. 타이타닉. 우리 빙산에 부딪혀서 침몰한 배 있잖아요. 타이타닉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삶이 어떤 항해를 하는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언제 빙하에 부딪힐지 과연 알 수 있겠는가? 라고 어떤 묻는 듯한 포인트가 등장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잖아 지금은. 근데 반대로 무슨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과 어떻게 보면 똑같은 말인 거죠. 여러분들 평화로운 추석, 되게 안온하고 조용하고 고요한 나날이지만 언제라도 어떤 사건 혹은 무엇이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긴장감이라고 할까요? 그게 느껴지는 게 되게 흥미로웠고, 또한 이 장자희 소설가님이 되게 잘하는 게 이 시간을 늘렸다가 줄였다가를 되게 잘하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늘렸다가 줄였다라는 걸 잘한다는 건 뭐냐면 그걸 시간을 문장으로 포착한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시간이란 건 보통 이제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흘러간다고 생각하잖아요. 1초, 2초, 3초, 4초. 그런데 그게 아니라 문학에서의 시간이란 거는 때로는 단 5초 사이에 벌어진 일도 엄청 이거를 길게 쓸 수도 있고, 그죠? 그리고 때로는 5년 사이에 벌어진 일들도 휙 그거를 뛰어넘어서 축소해서 마치 축지법처럼 쓸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따졌을 때 이 장자희 소설가님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까 집 안에서 창밖의 풍경을 바라볼 때 그 잠깐 사이에 벌어지는, 어떻게 보면 그 짧은 시간 안에 벌어지는 일들을 묘사하고 문장으로 포착하는 것이 되게 이 시간적으로 되게 능숙능란하게 잘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시간을 되게 잘 다루는 작가님이시구나. 그러니까 단순히 뭐 관찰력이 뛰어나다, 예민하다를 떠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 관성적으로 생각하는 시간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한 발짝 뒤로 물러나와서 조금 성찰하는 듯한 그런 작가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아닌 게 아니라 여기서 등장한 또 많은 모티브들이, 예를 들면은 이런 공간이 등장하거든요. 수몰이라는 단편 작품에서 등장하는 공간인데 그거는
섬이 나와요. 섬. 그렇게 크지 않는 섬인데 이 섬은 수몰되고 있어요. 말 그대로. 근데 이 수몰 이게 갑자기 막 우리 막 재난 영화처럼 막 빠지고 가라앉는 게 아니라 아주 천천히 가라앉고 있는 어떤 그 섬을 공간적 배경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굉장히 드라마틱해 보이지 않잖아요. 느리게 천천히 가라앉는 거니까. 그런데 그 시간들, 천천히 조금씩 잠식되는 그 시간들에 대한 묘사가 그 문장으로 포착하는 힘이 오히려 되게 절절하고 그 시간에 대해서 더 드라마틱하게 극적이게 느껴지는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고 재밌었고 또 더불어서 이 세 작품 모두 저도 지금 얘기하면서 막 떠오르는 건데 세 작품 모두 특이한 게 편지라는 것이 등장하더라고요. 편지, 메모 혹은 편지. 누군가가 누군가에게 남기는 것. 저도 편지? 우리는 지금은 편지라는 것이 그냥 뭐 카톡이나 문자나 메일로 대체되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편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물성이 뭐냐면은 편지에는 시간이 깃들어 있는 것 같아요. 시간. 편지는 무슨 시간? 첫 번째로 편지를 쓰는 사람이 어제 일에 대해서 나는 어제 뭐를 했다. 그럼 어제라는 시간이 있을 거고요. 그죠? 그리고 이 편지를 쓰는 그 사람이 그 편지를 쓰는 시점에 그 시간도 또한 있을 거죠. 그죠? 두 번째 시간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편지를 읽고 있는 지금 나의 시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 겹의 시간이 있는 거죠. 그래서 편지가 깊이가 더 생기는 게 아닐까? 그리고 특히 세 번째 시간, 내가 이 사람이 언제 썼건 간에 내가 지금 이 편지를 읽었을 때 이 편지에 그 시간이 전해져 오는 느낌, 그 여러 가지 것들이 중첩되면서 오는 느낌 때문에 더 편지라는 매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우리한테 주는 의미가 의미심장하고 그게 이 장재희 소설가님의 밤과 낮이라는 소설집에서의 어떤 그런 것들을 좀 관통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사실은 저는 뭔가 첫인상으로는 좀 추석이니까 잔잔하고 조용하고 좀 이제 좀 칠하고 좀 긴장이 풀린 작품을 읽을까라고 해서 골랐는데 저는 원래 작품을 읽기 전에는 미리 그 정보를 안 찾아보니까 그런데 오히려 이 작품 보고는 이걸 읽는 동안에 이 세상에 빠졌다온 느낌이었어요. 잠시 그러다가 정신 차렸을 때 그제야 바깥 소리가 막 들리는 거 있잖아요. 그제야 바깥에서 차 소리도 들리고 뭐 새 소리 들리고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약간 뭐 꼭 명절이나 추석이 아니더라도 주말이라도 혹은 뭐 퇴근 시간이라도 잠시 이 객관적이고 물리적으로 흐르는 것 같은 시간에서 잠깐 벗어나고 싶으신 분께 꼭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입니다. 우리 장재희 소설가님의 밤과 낮 꼭 한번 읽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